한숨부터 쉬어서 죄송한데 물론 저는 보수는 아니에요. 보수 아닌데 좌파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좌파 입장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좋다 하면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. 저렇게 수많은 삽질을 해주시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이래야 될 것 같아. 더불어민주당의 삽질 비슷한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좀 논의가 될 만한 것들,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행적들조차도 나경원 의원 나경원 대표님의 별의별 삽질로 다 이제 실드가 쳐지는 거예요. 아니 이번에 뭐 140명을 뭐 고소고발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뭐 유튜버나 이런 거야. 뭐 정치랑 상관없어. 어떤 무리를 이끄는 것도 아니야. 내가 뭐 국민의 대표 이런 것도 아니야. 그러면 상관없어요. 왜? 뭐 인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고 뭐 공직자로서의 뭐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이딴 거 없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. 그리고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통해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명확하게 나에게 악의가 있어.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뭐 어차피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말하는 건데, 그 일본에 대해서 뭐 우리 일본 뭐 이런 표현 쓰시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주어는 없다라는 이제 조롱도 되게 많이 당하신 편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말 이게 예전에는 그냥 별명식으로 나베 했지만 정말 요새는 제가 봐도 야, 이분은 진짜로 그 옛날에 뭐 옛날에 일제시대 친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분 친일 맞다. 진짜 일본하고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구나. 정말 이게 약간 조롱조로 나베 소리 같은 거 들어도 할 말 없으실 정도의 행동들을, 말들을 많이 쓰신다.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놀리고 이런 게 있죠. 그 와중에 이제 과격화된 분들의 경우는 약간 하면 안 되는 욕설 같은 것도 섞어 쓰시기도 하고, 뭐 저도 아예 그럴 데가 없진 않아요. 저도 정말 이거는 너무 빡친다,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된다,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 욕을 엄청 쓰긴 하거든요. 다만 이제 그 사람 자체의 인격 모독 같은 건 안 하는 거죠. 그냥 뭐 개새끼 소새끼 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지, 정말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욕은 안 해요. 어지간하면. 근데 나베라는 표현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인가 라고 하면은 애매해져요. 수치심을 주는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뜻에는 결국은 이 인간 진짜 일본에 대해서 너무 빨아준다, 이 사람 너무 일본 막 빠돌이다, 이런 느낌, 빠순이다, 뭐 이런 느낌이 섞여 있는 거죠. 주어는 없다라는 것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서 여기 요리조리 도망가고, 아시죠? 다 아시겠지만 그 정치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설명은 안 할게요. 주어는 없다에 대해서는. 이게 그런 표현을 듣는 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세요. 당대표나 국회의원이에요.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쳐요. 근데 그런 말을 들었어. 그러면 좀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? 저 같으면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면은 그냥 까놓고 말한다고 하면 이럴 것 같아. 제가 이번에 뭐 이런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는 걸 안다.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것도 국민들의 매라고 생각하고 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이런 거 한번 딱 찍어주잖아요. 그럼 보수표가 갑자기 막 솟구칠 거예요. 야, 역시 엘리트, 역시 보수. 뭐 비리나 이런 건 몰라도 그 분위기를 봐라, 저게 보수지, 이런 거 쫙 올라갈 거라고. 현실은 시궁창 이러고 보세요. 진짜로
자유한국당은 엄청 센 당이 맞아요. 왜냐고? 박근혜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? 자산!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콘크리트 지지층 그거 하나로 저걸 버티고 있는 거야.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더민주한테 밀릴까? 왜긴 왜야. 저 정도로 병맛짓을 계속하는 게 그렇지. 그리고 그 덕분에 더민주도 덩달아 병맛짓을 하는데도 안 밀리는 거야.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언제나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죠. 웃긴 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병신짓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러면 또 고소당하려나? 근데 이 병신짓이라는 게 그 사람이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자한당에 득이 되지 않고 그게 결과적으로 자한당 표를 갉아먹고 자기 인기를 갉아먹고 그럴 거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진짜로 뭔가 수를 쓸 거면은 차라리 뒤에서 뭔가를 하지 대놓고 뭔가를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국민들이 여론이라는 게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여론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약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 다수가 실리라는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은 그때는 나서지 않는데 내가 별 손해 안 보는데 나랑 비슷한 애가 당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는 화력을 엄청나게 쏟습니다. 자기 감정이입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140명 고소당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. 뭐 좌파는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우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경원 의원 실드 쳐주긴 하겠죠.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중도층에서 좌파로 가는 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.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땡큐예요. 어떻게 보면 땡큐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.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자한당이 이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당이든 상관없으니까 정상인이 늘어나야 된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저거 절대 자유한국당이 좋은 일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일본하고의 전투가 지금 성장 상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? 근데 이거는 약간 휴전 같은 느낌인 거지 완전히 이제 정상화된 게 아닌데,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무조건 막 빨아제끼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다 잘했습니다,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만세 충성, 이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잘 구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있는 당들 중에서는 그래서 따르고 있고 그래서 찍어주고 있고 그래서 밀어주고 있다는 의미예요.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5 중에 그나마라는 의미지 정말 마음에 든다가 아니거든.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마음에 들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리보수고 경제를 살려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확 주면서 막 실무적인 역량이 뛰어난 거야.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정권을 잡는다. 전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잡아도 오케이예요.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인간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나는 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일 잘 할 것 같은 당을 찍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, 여러 번 말했지만 자유한국당 저 새끼들은 안 돼, 비리가 너무 막 그런 거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저 새끼들만은 안 돼, 좌파 빨갱이니까, 이런 개념이 계속 이어져서는 답이 안 나온다. 솔직히 말해서 다르게 말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래 진짜로 저한테는 그게 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. 저한테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티끌없이 깨끗하고 비리가 없는 당이다. 우파를 엄청 추구하는데 깨끗하고 맑고 바르고 비리가 없고 그런 당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상관없어요. 저는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래도 뭐 내 가치랑 안 맞으니까 난 그래도 일단 더민주를 찍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돼도 상관없겠다 이런 마인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오히려 바람이 그거야. 누가 돼도
아, 평탄은 치니까 에라이 그냥 찍고 대충 찍고 온다. 그 다음에 이제 막 슈퍼뉴스 같은 거 안 보는 거야. 귀찮아. 누가 되든지 나라는 잘 돌아갈 테니까. 이런 믿음. 지금 이런 믿음을 그 양쪽 정당 그 누구도 못 주잖아. 뭐 녹색당이 줄 거야? 정의당이 줄 거야. 거긴 뭐 패미가 판을 치는데. 더민주가 지금 아니 그래, 더민주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건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저는 패스트트랙에 들어갔던 안건 있잖아요. 연동형 비례대표제. 그런 거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양당제, 맨날 말했지만 양당제의 약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생기니까. 그런데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자체로 보면은 자기들 표를 깎아먹는 것도 있거든요. 이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논리는 결국은 말로는 이제 좌파 어쩌고 얘기하는데 현실로 따지면은 그냥 내가 그 안건을 상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를 막아낼 수 있는 표수를 유지하겠다,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노림수가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.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게,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대놓고 보이죠.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끼가 없는 건 아닌데, 걔네는 그래도 뭔가 좀 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, 자유한국당은 너무 노골적이에요.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품이 없어 보이죠. 그렇게 되면,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냥 쌍 또라이로 보인다고.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게 된다고요, 지금 보면. 즉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 망할 거고,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그냥 확실하게 가져갈 건데,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갔을 때 뭐 저는 뭐 무슨 빨갱이 판이 되고 뭐 북한한테 먹히고 그런 생각은 안 해요.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, 그래도 진짜 정치를 잘할까라고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견제 세력 없이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게 됐을 때 정말 잘할까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장한당아 니들아 좀 잘해봐, 니들이 잘해야지 더불어민주당도 좀 제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, 위기감을 가지고. 지금 그냥 진짜 장한당이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. 진짜 덜 병신인 놈이 이긴다고. 전쟁은 덜 병신인 놈이 이긴다고.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잘하는 게 아닌데 상대가 자유한국당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. 괜찮은 게 아니라 쟤네를 뽑아줄 수는 없으니까 뽑아주는 거라고.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. 자기들 까는 사람들은 죄다 죄다 막 친일 매국노로 몰지 좀 말고요. 이건 자한당도 마찬가지지. 그냥 둘 다 도찐 개찐인데, 그러니까 둘 다 50보 100보인데, 그냥 더민주가 50보 100보까지는 아니고 더민주가 한 150보 더 갔다고 생각해요. 저는 50보하고 150보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, 본질적으로 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, 그러니까 나경원 당대표를 어떻게든 갈아봐요. 자유한국당 여러분. 좀 뭐랄까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에 막 빠져서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아주세요. 한번 좀 그러니까 캐릭터로 치면 약간 이회창 그 전 의원 같은 그런 느낌, 그런 삐를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 쪽이긴 한데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잠재력이 있는 그런 뭐 후보나 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지 않으면 자한당 망한다니까요. 그리고 자한당 망하면 더민주 더 날뛸 거고. 아니다,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, 아니 날뛰겠지. 적어도 첫 정부에선 결국은 막 자한당이 그렇게 밀릴 정도면 더민주가 막 150석 넘어가지고 160, 170석 찍게 될 건데,
그럼 뭐 지들 마음대로 난동 부리겠지. 내부에서. 개파 투쟁이니 뭐니 막 나올 거고. 그럼 결국 사람들은 얘네들도 똑같은 애 하고서 또 다른 데로 갈아타고. 근데 그 갈아타는 게 다시 자한당이면 똑같은 거고. 지금 뭔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?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그냥 상대만 이기면 살짝 넘기면 되니까 정치공학 이런 것만 생각하고, 정치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법 이런 것만 생각하고, 실제로 국가에 필요한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해지는 거.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자한당이 새누리 시절 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. 이런 미친 좀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한당이 좀 정상적이어야지 더민주도 정상적이 될 수 있다. 그게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좌우이기 균형인 거죠.